나는 한서윤이에요. 32이에요. 법정에서 일하지만 오늘은 그냥 아내예요. 결혼한 지 딱 한 달 됐어요. 거실 탁자엔 웨딩 사진이 아직 반짝여요. 공기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쎄했어요. 남편은 최도윤이에요. 34이에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도윤이 먼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두고요. 그때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 한 줄이 떠 있었어요. 한서아. 도윤 오늘은 오지마, 오늘은 언니랑 있어. 한서아는 내 여동생이에요. 28이에요. 요가 강사이고 임신 8달이에요. 내 눈이 잠깐 굳었지만 숨만 고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은 소리 지르는 것보다 상황을 보아야 했어요. 물소리가 계속 났어요. 나는 천천히 거실을 정리했어요.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또렷해졌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 그 생각만 반복했어요.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에서 경비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도윤님 명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처는 최미란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자에 의료기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최미란은 도윤의 고모예요. 50대 초반의 변호사예요. 계산이 빠르고 체면을 중시해요.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어요. 길고 납작했어요. 겉면에 검체 채취 키트라고 또렷하게 인쇄돼 있었어요. 나는 상자를 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사진을 몇 장 찍고 시간만 메모한 뒤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샤워가 끝나고 도윤이 나왔어요. 표정은 평소와 같았어요. 나는 물을 따라 놓고 평소처럼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도윤은 바빴다, 회의가 길었다, 그런 말만 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하니까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숨을 고르게 했어요. 오늘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서하의 메시지, 최미란 발송 상자. 나는 마음속에 내일의 질문을 3개만 적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에서였는지, 왜 그랬는지. 길게 말 시키지 않고 짧게 묻고 정확히 들을 거예요. 웨딩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레임을 잠깐 뒤로 밀어두었어요. 사진은 그대로지만 이야기는 달라졌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내일은 표정으로 답을 받고 기록으로 마무리하기.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서랍 속 상자가 떠올랐어요. 검체 채취 키트라는 글자, 그리고 서하가 남편에게 보낸 그 메시지. 두 가지가 머리에 맴돌았어요. 오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직감했어요. 저녁에 엄마와 서하를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는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눈빛이 단단했어요. 서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잠시 뒤 도윤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변호사가 아니라 아내이자 언니로 묻는다고. 물 한 잔을 따라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딱 3가지만 물을 거야.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였는지, 그리고 왜였는지.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서하는 눈을 피했어요. 엄마는 숨을 고르고 내 표정만 지켜봤어요. 언제부터였어? 도윤이 낮게 대답했어요.
약혼하기 전부터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나는 곧바로 두 번째를 물었어요. 어디서였어? 도유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서아가 작게 말했어요. 호텔 그리고 차 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왜였는데? 길고 무거운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도윤이 끝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끝내려고 했어. 그 순간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나 혼자였던 게 아니야. 같이였잖아. 말과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의자를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니? 도유는 아무 말도 못했고 서하는 고개만 떨궜어요.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딱 잘라 말했어요. 오늘로 끝내. 내일부터는 누구도 변명하지 마. 그리고 상자 아무도 손대지 마. 그대로 증거로 남길 거니까.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이미 흘러나와 버렸어요. 내가 원하던 건 눈물 섞인 변명이 아니라 딱 세 줄의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그걸 다 들었어요.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냈어요. 머릿속엔 도윤의 약혼 전부터라는 말. 그리고 서아의 가치였잖아라는 울음 섞인 대답이 계속 맴돌았어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자꾸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침이 되자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더 숨기지 않고 끝까지 확인하자. 낮에 서아가 먼저 집에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들어왔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 손은 배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나는 차를 따라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했던 말 다시 한번 내 눈 보고 해. 서하는 시선을 피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나 도윤이랑 약혼 전부터였어. 그 말은 이미 들었지만 다시 입으로 내뱉게 하고 싶었어요. 진실은 듣는 순간보다 말하는 순간이 더 무겁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서하가 있는 걸 보고 순간 멈칫했죠.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좋아, 둘 다 왔네. 오늘은 둘 다 내 앞에서 답해. 식탁 위에는 어젯밤 다시 꺼낸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겉면엔 여전히 검체 채취 키트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나는 손가락으로 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거 내가 어제부터 손도 안 댔어. 그대로 두고 찍어놨지. 그럼 이제 대답해. 이 안에 담길 게 뭐라고 생각해? 도윤은 얼굴이 굳었고 서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도윤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나 잘못했어. 한순간이었어. 끝내려고 했어. 서하는 그 말에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한순간 끝내려고. 그럼 내가 이 배를 왜 안고 있겠어? 서하의 손이 배 위에 얹혔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공기가 싸늘하게 갈라졌어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좋아, 이제 마지막. 아빠가 누군데? 서하, 너도 확실히 말해. 서하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떨다 결국 터뜨렸어요. 나도 몰라. 도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간 도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면 또 누구야? 엄마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와 동시에 그 말이 울렸어요. 엄마는 세 사람 얼굴을 보더니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만해. 더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나는 엄마 쪽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엄마. 이건 끝까지 가야 해. 나는 내 인생을 법정에 세울 거니까. 서아가 울부짖었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 줘. 나도 무서워. 나도 괴로워. 하지만 나는 눈을 똑바로 맞추며 잘라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 없어. 행동으로만 증명해. 거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찔렀어요. 상자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고 그 안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까지는 말로 듣지만 내일부터는 법으로 확인하겠다. 변호사가 아니라 아내로, 언니로, 인간으로.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밤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엔 도윤의 약혼 전부터였어. 서하의 나도 몰라. 도윤일 수도 있어. 그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됐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서하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최미란이 보낸 검체, 키트 상자, 주차장 출입 시간 기록, 택시 기사가 말해준 호텔 앞 태운 승객 얘기까지. 퍼즐 조각은 거의 다 모였는데 마지막 한 칸이 비어 있었어요. 그 한 칸이 오늘 도착할 거라 나는 알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부터는 흔들리지 마. 눈물도 망설임도 없어.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윤아, 오늘 하루만 숨 좀 고르자.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 엄마. 숨 고르는 사이에 더 깊어져. 이제 멈출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상담부터 받아보자. 우리 아직 살릴 수 있어. 나는 차갑게 잘랐어요. 상담은 믿음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야. 우리에겐 없어. 도윤은 내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구나. 저녁 무렵 서아가 찾아왔어요. 배를 감싸 쥔 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나 그냥 아기만 낳고 조용히 사라질게.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대답했어요. 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 평생 안고 살아야 돼. 서하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무서워. 나는 숨을 길게 고르고 단호히 말했죠. 그럼 정면으로 맞서. 숨는다고 없어지지 않아.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경비실에서 올라온 전달이었어요. 최도윤님, 지난달 호텔 출입 기록 확인 요청하신 거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봤어요. 서윤, 그걸 왜?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아 들고 바로 펼쳤어요. 도윤, 이제 거짓말할 기회는 끝났어. 이건 마지막 퍼즐이야. 서류 위에 찍힌 날짜와 시간, 객실 번호, 택시 기사 말과 주차장 기록과 서하 메시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나는 차갑게 선언했어요. 이제 변명은 끝이야. 다음은 법정이야.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고 도윤은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고 서하는 울면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는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호텔 기록까지 손에 넣은 나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부터는 변호사로 움직여야 했죠.
아침에 사무실 서랍을 열었어요. 내가 맡았던 사건들의 서류 사이에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과 함께 도윤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넣어두었어요. 메시지 캡처, 상자 사진, 주차장 출입 기록, 택시 기사 진술, 그리고 호텔 기록. 이제는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증거 묶음이 완성된 거예요. 점심 무렵 도윤의 고모 최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도윤이 아직 젊고 내 인생도 긴데. 나는 차갑게 잘랐어요. 고모, 저는 협상하러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증거는 다 갖고 있어요. 법정에서 보시죠. 최미란이 한동안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어요. 넌 피도 눈물도 없구나. 알았다. 각오해.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 싸움은 이미 협상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오후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동료, 판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배우자 불륜, 임신, 증거 확보. 다 갖췄어. 문제는 아이야. 친자 확인 소송을 병행해야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밝혀야 끝이 나지.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윤의 아이라면 나는 불륜의 증거와 동시에 새 생명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감정은 집에 두고 법정에는 증거만 들고 가자. 저녁에 집에 들어서니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빛은 불안했고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서윤, 이거 한 번만 읽어줘. 나 진심이야. 나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진심은 문자도 종이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행동이 내 진심이지. 도윤은 결국 편지를 구겨버렸어요. 그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죠. 밤이 되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소송 준비 노트를 펼쳤어요. 큰 글씨로 첫 줄을 적었어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간통. 증거 확보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씩 번호를 붙여 적기 시작했어요. 서하 음성 메시지. 검체 채취 키트 사진. 주차장 출입 기록. 택시 기사 진술. 호텔 출입 기록. 펜 끝이 종이를 눌러 찢어질 정도로 힘을 줬어요. 마지막에 굵게 적었죠. 친자 확인 소송 병행. 결과에 따라 부양 책임 분리. 그 순간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서하가 또 찾아온 거였어요. 배를 감싸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제발 그만해. 나 이제 아기만 생각하고 싶어.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어요. 아기 생각한다면 더더욱 끝까지 가야 해. 아빠가 누군지 모른 채 태어나는 건 죄야. 나도, 너도, 아기도 상처받겠지만 진실만이 살 길이야. 서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펜을 다시 들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야 하니까. 며칠 뒤 드디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이었어요. 손에 든 봉투 안에는 내가 모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메시지, 상자 사진, 주차장 기록, 택시 기사 진술, 호텔 기록까지. 이제는 법정에 넘겨서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접수실 앞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죠. 그 옆에는 최미란 고모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날카롭게 나를 훑어봤어요.
서윤아,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최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는 봉투를 꾹 쥔 채 대답했어요. 네, 고모.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판사가 들을 차례예요. 도윤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서윤아, 제발 나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상담도 받을게. 부탁이야. 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상담은 상처가 덜 클 때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미 없어. 그 순간 서아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배를 움켜쥔 채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언니, 제발 멈춰. 나 아기 낳고 조용히 살면 되잖아.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서아 앞에 들이밀며 말했죠. 너도 알지? 여기 안에 다 있어. 내가 아무리 울어도 도망쳐도 진실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언니, 나도 원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무너져 가고 있어.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래, 너도 무너져. 하지만 아기는 모르면 안 돼.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진실은 남겨야 하니까. 그 순간 최미란이 비웃으며 말을 던졌어요. 서윤, 넌 지금 분노에 취한 거야. 법정은 내 감정을 위로해 주는 곳이 아니야. 나는 곧바로 맞받아쳤어요. 알아요. 그래서 증거로만 말하려는 겁니다. 최미란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거죠. 나는 봉투를 접수 창구 위에 올려놨어요.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고 서하는 흐느꼈고 최미란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 법이 대신 말해줄 거야. 드디어 첫 재판 날이었어요. 법정 문 앞에 서니 긴장된 공기가 목을 조여왔어요. 나는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변호사가 아니라 피해자로 서는 거니까. 문이 열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석 위엔 차가운 눈빛의 재판장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속삭이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면엔 도윤과 최미란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최미란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내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혼자였죠.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혼인 파탄 사유로 간통을 주장하십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증거 일체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시선을 옆으로 옮겼어요. 피고 측 입장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 순간 나는 바로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그가 말하는 사랑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건 모두 사실입니다. 문자, 사진, 호텔 출입 기록까지.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판사가 조용히 정리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아기에 대한 친자 확인도 청구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판장님. 그 결과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순간 서아가 증인석 옆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언니, 제발 여기까지만.
나는 서아를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무너뜨린 건 내 결혼뿐만이 아니야. 내 믿음, 내 삶 전체야. 그 대가를 법으로 치러야 해. 최미란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은 감정적인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면서도 증거보다 분노에 기대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를 차례대로 내밀었어요. 아니요. 분노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분노가 아닌 증거, 눈물이 아닌 기록. 이제 이 싸움은 말이 아니라 사실로 결정될 차례였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판사가 증인석을 바라봤어요. 증인 한서하, 앞으로 나오세요. 서하는 배를 감싸 쥔 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임신 8개월의 몸은 무거워 보였고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아이와 함께한 그녀를 향했죠. 판사가 차분히 물었어요. 증인, 원고의 남편과 어떤 관계입니까? 서하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저 그냥 언니 남편의 회사 일 때문에 몇 번 만났을 뿐이에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나는 즉시 일어나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지금 제출된 증거에는 분명히 증인과 피고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기록, 호텔 출입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하에게 되물었어요. 증인, 이 기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서하는 눈물을 터뜨리며 손을 떨었어요. 저도 실수였어요. 근데 도윤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 순간 도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먼저였잖아. 내가 나한테 연락했잖아.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판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조용히 하세요. 법정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호흡을 고른 뒤 차갑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지금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호텔 기록, 검체 채취 키트.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시 서하에게 물었어요. 증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하는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어요. 저도 몰라요. 도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순간 방청석이 웅성거리며 술렁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죠. 도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그래서 저는 친자 확인 소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서하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떨었고 최미라는 이를 악문 채 나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끝까지 간다. 흔들림 없이. 법정이 잠시 정리된 뒤 판사가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피고 측 변호인 발언하시죠. 최미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계산된 리듬이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은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추측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뻔히 예상했던 말이었죠. 최미라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첫째, 문자 메시지. 문맥상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지인이 오늘은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둘째, 검체 채취 키트. 단순한 건강 검진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불륜의 증거라 단정 짓는 건 무리입니다. 셋째, 호텔 기록. 회의나 지인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일치한다고 해서 곧장 불륜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그럴싸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저 역시 변호사입니다. 추측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압니다. 지금 제출된 증거들은 단순히 조각난 추측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메시지와 호텔 기록, 주차장 기록, 택시 기사 진술까지. 각각은 단서일지 몰라도 함께 놓이면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미란의 표정이 굳었죠. 그러자 최미란은 목소리를 낮추며 치고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말하는 진실이 명확하다면 왜 친자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까? 증거가 확실하다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간 법정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방청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죠.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자 확인 소송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판사가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 절차에서 다루겠습니다. 최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앉았고 도유는 고개를 숙였고 서한은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어요. 이 싸움은 끝까지 가도 내가 이긴다. 왜냐면 나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있으니까. 며칠 뒤 법원에 제출했던 친자 확인 결과가 도착했어요. 두꺼운 봉투 하나,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판사가 결과지를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결과 피검사자 최도윤과 태아 간의 유전자 일치율 0%. 순간 법정 안이 술렁이며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던 확증이기도 했어요. 서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도윤 씨가. 서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두 손은 절망적으로 떨렸어요.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서하, 그럼 대체 누구야? 누구한테 그런 거야? 방청석에서 누군가 헉하고 숨을 삼켰고 판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외쳤어요. 나는 차갑게 도윤을 노려봤어요. 도윤, 이제 알겠지. 넌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야. 넌 그저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일 뿐이야. 도윤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최미라는 안경을 벗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서하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때가 언제였는지도 헷갈려. 난 그냥 외로웠어.
순간 판사가 냉정하게 정리했어요. 친자 확인 결과가 명확히 나왔습니다. 피고 최도윤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점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이야말로 혼인, 파탄이 명백하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조차 자신과 무관한 아이가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도윤은 무너진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하지만 나는 더는 답하지 않았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이제 내 감정은 끝났어요. 남은 건 오직 판결뿐이었어요. 법정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팽팽했어요. 그때 최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방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피고 최도윤의 친자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남편과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말도 의심스럽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그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았으니까요. 나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맞섰어요.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은 중요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반드시 임신이나 출산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호텔 출입 기록, 주차장 영상,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증인 진술. 이미 피고와 제 여동생이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는 정황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결과는 불륜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가 더 파괴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남편은 제 동생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결과조차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방청석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맞아. 그게 맞지 하는 작은 탄식까지 흘러나왔죠. 최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다시 서류를 넘겼지만 이미 분위기는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정리했어요. 불륜은 반드시 친자 여부로만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정황 증거들, 그리고 오늘 나온 결과까지 종합하면 혼인, 파탄은 명백합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최미란이 아무리 법리를 비틀어도 판사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걸.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이 열리자 모두가 몰려 나왔어요. 긴장과 분노가 뒤엉킨 공기가 그대로 복도까지 따라붙었죠. 서하는 배를 움켜쥔 채 주저앉듯 복도에 기대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 목소리는 애처롭지만 내겐 더 이상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윤이 서하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이라도 말해. 대체 누구야? 누구한테서 가진 거냐고. 서하는 얼굴을 감싸 쥔 채 고개를 흔들었어요. 몰라, 나도 몰라.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나는 차갑게 도윤을 노려봤어요.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웃기지 않아. 내가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봐. 도윤이 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서윤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속았다고. 서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 넌 내 여동생과 호텔에 드나들던 사람인데, 내가 피해자라면 세상 모든 가해자가 피해자겠지. 복도는 점점 더 술렁였고, 방청객들까지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때 최미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여기서 이러는 건 다 시간 낭비예요. 아직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최종 결과는 법정이 내립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최 변호사, 그럼 끝까지 지켜보세요. 누가 진짜 무너지는지. 최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굳히고 돌아섰어요. 서하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도유는 머리를 감싸 쥔 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단호히 뒤돌아 걸어 나왔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내 눈물이나 연민을 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판결. 그 순간만 기다리면 됐어요. 며칠 뒤 최종 선고 기일. 법정 안은 숨 막힐 만큼 고요했어요. 나, 도윤, 서하, 그리고 최미란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판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목소리를 냈어요.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 친자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첫째, 원고 한서윤과 피고 최도윤의 혼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한다. 둘째,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 즉, 이혼을 인용한다. 순간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구나. 판사는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피고 최도윤은 부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한다. 친자 확인 결과 아이는 피고의 친자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부양 의무는 없다. 이어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본 법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화가 아닌 명백한 혼인 파탄으로 본다. 판결은 이것으로 종결한다. 내 귀에는 더 이상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다 멈추는 것 같았죠. 곁눈질로 본 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서하는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어요. 최미라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어요. 끝났 드디어.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문을 나서는 순간 지난 몇 달 동안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윤의 변명, 서하의 눈물, 최미란의 억지 논리. 모든 게 무너져도 결국 진실은 남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서자 복도에는 여전히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번 사건 사실입니까? 불륜 맞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걸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제발 잠깐만 들어줘.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결국 내 앞을 막아섰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라했어요. 서윤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렇게 끝내면 난 진짜 끝장이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시 시작. 넌 내 동생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뭘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그건 실수였어. 나도 흔들렸던 거고. 바로 그때 서아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배를 감싸 쥔 채 흐느끼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나 혼자 이 아이 키울 수도 없어. 언니가 도와줘야 해.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눈물 자국이 번진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서아야, 그 아이는 내 선택이 만든 결과야.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 둘 다 모르는 사람이다. 순간 최미란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죠. 한서윤 씨, 당신 오늘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언젠가 또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 변호사, 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건 당신 조카라는 그 사람이지. 앞으로는 그 무너진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최미란의 표정이 굳었고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자리를 피했어요. 도윤은 바닥만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고 서하는 오열을 터뜨리며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 나왔어요. 법정 문 밖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긴 어둠 속을 지나 드디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기분이었죠. 법정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오자 늦겨울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코끝에 닿는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몇 달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이제야 벗겨진 듯했죠.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도윤의 이름, 서하의 이름, 심지어 최미란의 이름까지. 나는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조용히 전원을 꺼버렸어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어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했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시간이다. 하늘은 맑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빛은 따뜻했어요.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뒤에서 누가 부르든 어떤 말이 들리든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오직 내가 나로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가정의 일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배신과 눈물, 치욕까지 다 겪고 난 끝에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었어요. 법원 앞 큰 길로 걸어 나오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인생 이제부터 내가 지켜낸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고 나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어요.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